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차림으로 나오셨나요? 오늘까지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광주, 강릉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서 걱정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 일선에 나선 의료진들인데요. 무더위 속에 방호복을 입은 탓에 온몸이 땀투성이지만 하루 8시간 넘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자, 덕분입니다.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구매부터 정비, 유지까지 궁금하신 모든 것 지금부터 상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힘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역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식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예. 지난해 10월이죠. 관악구 네. 강담찬 축제 때 전화 연결 한번 드리고 나서 그렇습니다. 처음 뵙는군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 봄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벌써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일상생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국민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관악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 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도권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탁구장, 방문 판매업체 등을 통한 소규모 확산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바로 관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확산 실마리가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관악구 홍보관이 이제 리치웨이 홍보관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서 지금 이미 이제 홍보관을 폐쇄했고 직원들과 방문자 명단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자가격리 통보하고 검체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문 판매업체 등에 대한 이후 방역 활동은 어떻게 현재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관악구 전체 방문 판매업체 251개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 혹시라도 좀 5월 21일부터 6월 3일 기간 중에 리치웨이가 위치한 석천빌딩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꼭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길 좀 바랍니다. 예. 최근 수도권에서 동호회나 종교 소모임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확진자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개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을 최우선으로 모든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관악구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는 68명의 지금 확진자가 있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리치웨이 관련자가 8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68명 중에 8명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로 지금 판명이 났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현재 좀 큰 상황입니다. 관악구에서도 많은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악구의 지원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예. 돈의 흐름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구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조기 집행 같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요. 예. 212억 원의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했고요. 예. 공공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예. 이자율도 올 연말까지 0.8% 대폭 낮춰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겪고 계신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모바일 지역 화폐인 관악사랑 상품권을 지금까지 총 115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예. 할인 혜택도 늘리고 홍보도 잘해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예.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어서 올해 중에 68억 원을 추가해서 발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해 주신 PC방, 노래 연습장, 사설 학원 등 약 800개소에 7억 6천만 원의 휴업 지원금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예. 특히 또 사립 유치원의 17개소에 6,800만 원의 교육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드렸고요. 예. 또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책도 꼼꼼히 챙겨서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와 관련된 대책도 있습니까? 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 가정의 수입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죠.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는 긴급하게 공공 일자리를 늘렸는데요. 코로나 피해 구민 또 청년 취업 지원 공공 근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약 700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활동을 하는 상권 활력 지킴이라는 일자리를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도 도우면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최대 규모인 1,300여 명의 주민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많은 지원책들 펼치고 계신데요. 방역 관련 활동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관악구에서 강감찬 방역물품 택배 서비스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민 일상에 밀접한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PC방, 노래 연습장 같은 민간 다중이용 시설 933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역 물품을 배송해드리는 강감찬 방역 물품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주분들이 직접 손쉽게 방역을 하실 수 있도록 전화로 요청만 하면 즉시 방역 물품을 배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한 8,000개의 방역 물품이 곳곳에 배달됐을 만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곳이 관악구 바로 옆이어서 앞으로 PC방 갈 때는 관악구로 가야겠군요.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생활과는 좀 많이 달라진 생활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지금은 방역에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삶은 계속됩니다. 구정 운영 어떤 대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지속되고 사회 전반에 새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이전 일상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정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방안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서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늘려가고 있고요. 또 각종 회의나 교육도 비대면 방식의 영상회의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와 유사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다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선 7기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요 정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관악구 구정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관악구 떠올리면 저도 분기별에 한 번씩 꼭 먹는 음식이거든요. 신림역 순대타운 가서 백순대 먹고 하는데 인근 일대 상권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같은데 신림역 일대 상권의 활성화 계획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림역 일대는 순대타운으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요. 유명하죠. 많은 상점들이 밀접해 있어서 예전부터 고시생들과 젊은 층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노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안타깝게도 낙후한 상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역 일대를 활기찬 새로운 상권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별빛 신사리 상권 느레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별빛 신사리라는 것은 별빛이 내리는 신림 사것이라는 뜻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총 80억 원을 투입해서 상권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고요. 특화 상품과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서 도림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활기띤 상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실 순대타운에서 놀던 분이 샤로스길로 많이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림천 이야기 방금 잠깐 나왔는데 도림천 복원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31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대 정문 앞부터 동방일교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되살리는 복원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2022년 말이면 도림천 모든 구간이 완전히 복원돼서 이제는 관악산에서부터 한강까지 생태축이 연결되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쭉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관악 구간에는 가드레일을 따라서 장미를 식재하고 벽에는 벽천이 흐르게 합니다. 관천로에는 문화 플랫폼을 통해서 공연, 전시를 위한 공간과 북카페 같은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도림천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도림천을 지나는 신림교와 신림 2교에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하고 예술적이고 입체적인 영상을 송출해서 이곳을 찾는 시민분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관악구 하면 서울대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서울대 인근에 벤처밸리 조성 중인데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칭화대가 있는 중관촌처럼 세계적으로 봐도 대학이 지역 경제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서울대가 있지만 그동안 지역 경제와 잘 연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를 성장 동력으로 지역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서 서울대 후문 낙성 일대와 대학동 일대에 벤처밸리, 창업밸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관악 창업 공간을 운영했고요. 올 3월에는 낙성 벤처밸리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낙성 벤처 창업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어서 여러 스타트업이 입주해 활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또 인근의 낙성 벤처 창업센터 R&D 센터점과 지하철역 2호선 강감찬역
낙성대역이죠. 역사에 서울 창업 카페도 동시에 개관한 상태입니다. 예, 예. 또 낙성 벤처밸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학동 쪽에도 창업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서울대와 함께해서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앞으로 4년간 100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그 밖에도 올해 우리 구에는 55억 원을 또 서울대는 105원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예. 대학동을 중심으로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올 하반기쯤에는 대학동에 거점센터가 조성돼서 약 30개의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먼저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좋은 정책 많이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동작이죠? 리치쌤, 한 주가 왜 이렇게 늦게 가죠?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어요. 유난히. 술 드셨나요? 연기입니까, 이거? 연기입니다. 유난히 오늘 시간이 길게 느껴지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집중력 향상시키는 요가 자세 준비했습니다. 예. 일명 나무 자세인데요. 리치쌤, 빨리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요가에서는 브릭샤 아사나라고도 합니다. 브릭샤가 나무를 뜻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모두 땅속 깊이 뿌리 박힌 나무가 돼볼 거예요. 예, 튼튼한 나무가 네. 되어보겠습니다. 네. 자, 나무 자세면 뭔가 좀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댕 맞습니까? 맞았습니다. 예. 오늘 자세는 일어서서 해야 되니까요. 오늘만큼은 엉덩이 가볍게 일어서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동작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두 발 가지런히 모으고 바른 자세로 서볼게요. 예. 그리고 오른 다리를 가로로 접어서 오른 발바닥 허벅지에 안쪽 깊숙이 넣어볼게요. 예. 네, 이때 무릎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무릎이 바깥을 향할 수 있도록. 예. 자, 이 상태에서 왼다리로만 땅바닥을 지탱해서 서 있을 건데요. 균형을 잘 잡아야 그렇죠. 되겠군요. 이때 무너지시면 안 돼요. 예. 시선 한 점, 정면에 한 점을 응시하시면서 집중하세요. 예. 네, 이 상태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서 합장해 볼게요. 합장. 네, 합장한 상태로 균형이 유지되신다면 예. 자, 이 두 손을 하늘 위로 쭉 올려서 이게 되나요? 네, 이 자세로 이렇게 하시면 나무 자세가 완성되는데요. 예, 이 상태에서 호흡 5번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균형 잘 잡고 계셔야 되는데요. 엉덩이 뒤로 빠져서도 안 되고요. 척추 바르게 세우셔서 이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주의하셔야 되잖아요. 예, 바른 예. 자세를 하셔야 되니까 예. 척추 바르게 세우셔서 한 점을 응시하시면서 동작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총 몇 세트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나무 자세인 상태에서 예. 5초를 호흡하시고요. 5초를 호흡하고. 그렇죠. 5초 호흡하시고 총 5번 정도 이어가시면 3분이 됩니다. 예.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조금 다른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너무 오늘 내가 생각이 많다.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이런 날 요 자세 하시면 아주 잡생각도 싹 다 사라질 거니까요. 예. 모두들 건강한 3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씨쌤 덕분에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3분 영화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어, 6425번님, 이게 되나요? 이거 진행자님 유행어인가요? 하셨는데. 저는 뭐 유행어 생각은 없는데, 진짜 하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마음의 소리예요. 동작 어려울 때도 있지만 늘 재밌게 듣고 있다고 하셨고, KBS님께서는 새가 날아와서 앉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KYDOC님께서는 균형 잘 잡으셔야죠 하셨고, CHAR로 시작하시는 분께서는 리씨쌤 화 금요일만 나오시는 거 아니었나요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영상 실제로 보시고 동작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시 소식과 자동차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엔 생활 정보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시 소식인데요. 오는 6월 16일부터 서울시에서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과 지원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가구 형태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중에서도 청년 1인 가구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청년들을 보면 모아둔 재산이 많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이 주거비가 지방보다 비싸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청년들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서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청년월세 사업 취지고요. 예. 이 사업은 실제로 작년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해서 총 20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총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원 대상과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궁금한데 신청 제외 대상도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여야 되고요.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됩니다. 예. 이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가액으로 보면은 직장 가입자가 7만 700원, 예. 그리고 지역 가입자가 29,27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살아야 되고요. 예.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뭐 사업 취지로 봤을 때 집이 있거나 부동산이나 차량 그리고 임차보증금 합한 일반 재산이 1억을 넘거나 2,500만 원 이상 차를 가지고 있거나 예.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수당 등 공공주거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중복수혜 때문에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총 몇 명이나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금년은 처음이라 일단 5천 명으로 시작하지만요. 예. 내년에는 2만 명. 그리고 후년인 22년에도 2만 명에서 3년간 총 4만 5천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이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청년월세 지원 사업 취지가 청년에게는 일단 임차보증금이 거액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월세를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청년들을 위한 것이니까 임차보증금하고 차량 금액을 합해서 낮은 금액 순으로 일단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봤을 때 2천만 원 이하가 1순위, 예. 그리고 5천만 원 이하가 2순위, 그리고 1억 원 이하를 3순위로 해서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 5천 명 중에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청년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자 발표, 지원 시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신청 기간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가 되겠고요. 예.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청한 후에는 저희가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한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8월쯤 아마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 초에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 포털 그러니까 housing.seoul.go.kr 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대상되는 모든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주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굉장히 힘든데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오늘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는 좋다 시간입니다. 자동차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가올 장마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와이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궁금증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또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와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셔서 많이 급하십니까 오늘? 예, 작가의 실수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여기 대본에는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무 말. 던져주시죠. 예. 자, 최하나 선생님 운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운전하죠. 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전하실 때? 운전할 때요? 네네.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좀 안전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거? 역시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제일 예. 중요한 게 만약에 앞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이 안 보이면 운전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운전하시면 되죠. 그런 위험한 말씀.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은 예, 예. 어두운 국도에서 달릴 때 있죠. 뒤에서 차는 따라오고 마음은 급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예, 예. 앞이 가로등 이런 게 없으니까 전혀 안 보이죠. 그렇죠. 위험하죠. 시속 한 60km 정도로 달리게 되면은 예.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시야도 떨어지고요. 그때가 바로 이제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예, 동물이 뛰어나온다든지 로드킬도 많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봄 가을 같은 데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 트랙터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그게 시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시야가 가장 중요하다. 보통 교통사고 생겼을 때요 가장 묻는 게 뭐냐면은 안전거리 미확보, 예. 전방 주시 태만입니다. 두 가지가 뉘제를 네가 알렸다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이 되는 게 시야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군요. 시야를 위해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왔다 갔다 하는 와이퍼. 그렇죠. 와이퍼입니다. 아니 일단은 오늘 밤에도 제주도 시작으로 비가 네네, 오고요. 그렇죠. 주말이면 전국에도 비가 올 텐데 네. 또 다음 주 초쯤이면 남부 지방에서도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와이퍼 교체한 지 오래된 분들은 미리 교체를 하시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철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와이퍼의 동작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와이퍼 움직일 때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와이퍼 앞에 붙어 있는 블레이드 고무 있죠. 고무요. 고무가 마모되거나 아니면은 이 고무 같은 게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와이퍼 동작시킬 때 앞에 유리 물자국이 남는다든지 또는 어디는 닦이고 어디는 안 닦였다 그러면 고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쓰고 바꿔야 됩니까? 보통 1년에 한 2번에서 3번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자주 교체를 그럼요. 근데 이제 1년, 2년 계속 쓰시다가 왜냐하면 사철이 뚜렷하다 보니까 겨울에 춥고 여름에 뜨거우면요. 고무가 팽창하고 수축을 하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고무를 바꿔주시는데 고무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 좀 죄인 같아서요. 네. 저 지금 4년째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대단하십니다. 유리 닦는 거지 손으로 닦으시면서 다니실 것 같아요. 와이퍼 동작시키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보이면은 바로 동물적 감각으로 운전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공용으로 쓰는
고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렴해. 몇천 원에서 1, 2만 원 정도면 좋은 걸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와이퍼 블레이드는 본인이 교체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또 차종을 여러 차종에 구분 없이 이렇게 하나의 블레이드 고무를 여러 차종에 낄 수 있는 이렇게 공용으로 만드는 부품들이 많은데 수입차 중에서는요. 해당되는 차의 그 와이퍼 블레이드가 일반 시중에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AA 센터 가서 구하는데요. 고무 하나가 국내에서는 몇천 원인데 1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가요? 10만 원, 20만 원이 되는 거죠. 너무 비싸가지고 있죠. 고무를 찍어서 고무 원료를 어디서 가져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고가여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고무입니다. 그냥 고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명절 때 예를 들어서 뭐 설이라든지 추석 때 보면은 뭐 차량 점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휴게소 이런 데서 보통 자동차 제작사가 나와서 무상 AS를 해줄 때 있죠. 보통 그때를 노려서 1년에 2번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무상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렇죠. 냉각수도 보충해주고 그래서 와이퍼 블레이드 고무에 대한 것들은 항상 신경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체하기는 쉽습니까? 직접 쉬워요. 갈아끼기가? 보통 교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열어보면은 쉽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교체하는 방법은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보통 표기가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와이퍼 블레이드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 담배 꽁초를 뭐 발라라 꽁초 있죠. 젤을. 그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비누를 뭐 가루를 해서 칠해라. 그거 구하려면요. 아를레인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그런 것들 칠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빗물이 흘러내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김서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하나의 방법인데 요새는 워낙 이제 스프레이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리에 발수 코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합니다. 발수 코팅 와이퍼라는 게 또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본인이 유리에다가 발수 코팅을 해주는 게 오래 가요. 직접 오래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퍼를 그렇게 동작을 시키지 않더라도요. 비가 어느 정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빗물이요. 앞유리에 맺히지 않고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앞에 없을 정도로 발수 코팅이 오래 갈 수가 있으니까 코팅에 대한 거, 발수에 대한 것들은 직접 본인이 부지런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고 유리의 상태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담당 PD가 밖에서 교수님 오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피부가 윤광 물광이 난다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자동차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자동차 상담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2287번님께서는 르노 삼성 QM6 LPG 차량입니다. 에어컨을 켜기 전인데 시동을 키면 시원한 바람이 송풍구를 통해 바로 나옵니다. 에어컨을 키지 않고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일단 뭐 상태가 좋으면 괜찮죠. 일단 뭐 에어컨이라는 거 목적 자체가 시원한 바람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문제는 시원한 바람이 많이 안 나온다든지 또는 뜨뜻한 바람이 나온다든지 또는 이 가스는 가득 차 있는데 바람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블라워 모터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또 역시 이제 가스가 문제가 되면은 역시 뜨뜻한 바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후된 이 중고차 8, 9년 정도 되면은 벌써 이 라인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가 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증발기가 샌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교체 비용도 그렇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만 되고 일단 시원하게 잘 나온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조정이 안 된다 하게 되면 스위치나 아니면은 온도 제어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때문에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온도가 실내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자동차 안에서는 22, 3도 정도를 보통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연료를 이제 절약하시는 분들은 24, 5도 정도까지 약간 덥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몸에 맞게끔 이 세팅을 해주는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1081번님, 정차를 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오토스탑 기능이 있는 차량을 운행 중입니다. 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주 시동을 끄고 켜는 게 차에 무리도 갈 것 같고 특히 시동을 걸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클 것 같아서 오토스탑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써도 될까요? 하셨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차가 100% 이 오토스톱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게 되면 오토스톱 기능이 동작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엔진이 열이 받게 되면 시동 앞에서 자동으로 시동을 꺼지거든요. 문제는 일반적인 엔진이나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애프터마켓용으로 이 오토스톱 기능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데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동전동기의 수명이 짧아지고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가 보통 3배 정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터리 교환 횟수가 3배가 되는 거니까 배터리 수명과 기동전동기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데 미리 이제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오토스톱 기능을 미리 집어넣다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배터리 용량을 지금 키우고 기동전동기의 그 물려주는 내구성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일단 무리가 좀 가는 거는 이 가솔린보다 디젤 쪽이 더 그렇습니다. 디젤은 압축 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부르릉 시동을 걸 때 소음 진동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좀 아까 질문하신 대로 보통 시동을 킬 때 하고 유지할 때의 연료비가 10초 이내 정도, 10초 이내면은 10초 정도면은 시간 정도를 꺼놓고 한 10초 이상이다 그러면은 한 번 시동 키는데 연료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자도 시동을 뭐 신호등이 많이 정지한다든지 또 신호등이 주로 내가 지나다니는 데가 신호등 1, 2분짜리 굉장히 긴 데가 많다. 이럴 때는 오토스톱 기능이 상당히 연료 절약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품 수명에 대한 것들은 미리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실어가지고 보통 꺼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소음 진동이라든지 가솔린보다도 시동을 걸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꺼놓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운전 특성, 집하고 직장사의 주행, 운행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셔서 오토스톱 기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498번님께서는 볼보 신형 자동차 주행거리 2350km, 주행 중에 엔진오일 압력이 부족하다고 경고등이 뜬다고. 그럼 엔진오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신차지 않습니까? 무상 AS 기간이거든요. 1000km, 2000 몇 킬로 정도 되면은 완전히 신차거든요. 이때가 바로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차량 신차 길들이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계기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어떤 노란불이나 빨간불인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노란불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정비업소에 가라는 뜻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노란 게 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엔진오일에 대한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직접 빠른 시간 내에 가시는 게 좋고요. 너무 오래 두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무상 AS 기간이니까 이때 바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차량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경고가 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오일량이 맥스 그러면 쪽으로 양이 가거든요.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 오일량이라는 건 너무 많아도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게 되면은요. 속에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엔진 오일량이 적정해야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 무리가 가요. 그래서 엔진오일의 기능 자체가 냉각 기능, 밀봉 기능, 윤활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와 최소의 중간점보다 약간 높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계기판에 보니까 맥스 쪽으로 꽉 차 있는 표시가 그러면 나오거든요.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다. 너무 많게 되면 빼주니까 AS센터 가시게 되면 모든 조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꽉 찼는데도 이런 경고등이 뜨나요? 뜰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꽉 차도 그렇고 너무 적어도 그렇고 차에 무리가 가면은 바로 뜨고 요새는 또 이 자동차의 자가 진단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심지어는 방향 지시등 하나만 나가도 앞에 계기판에 불을 떠서 또 브레이크 등이 나가더라도 예전에는 누가 앞에서 밟아주지 않으면 뒤에서 내 차가 브레이크 등이 다 들어온지 몰랐었지 않습니까? 요새는 많은 자가 진단 기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기판에 많이 표시가 되겠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31번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손세차 맡기고 그 후부터 비가 올 때 와이퍼를 작동하면 유리에 유막이 생기는 것처럼 잘 닦이지 않아서 전방이 잘 안 보입니다. 와이퍼를 바꿔도
이런데요. 유리를 갈아야 됩니까? 하셨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유리에 이 와이퍼를 갈아도 이런 흠집이 생기고 물이 잘 안 닦이다 그러면 유리 표면에 뭔가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홈이 파인 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번 유리 표면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 고속도로 이런데 장거리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를 많이 달리게 되면은 앞차에서 튀기는 돌가루나 이 모래가루 같은 것들이 앞유리에 맞게 되면은요. 예. 보이지 않는 흠집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이 정비업소 말고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외부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해주는 이 업소들이 있어요. 이런 데 가보시게 되면 유리를 표면을 코팅을 해준다든지 유리를 통째로 안 갈아줘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깨져도 깨진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새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유리 통째로 가시게 되면 비용 많이 들어가시니까 한번 유리 표면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부 이렇게 복원해주거나 이런 업체들이 복원 업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8284번님, 94년 소렌토입니다. 기름이 절반 정도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주유했더니 경고등 없어졌습니다. 게이지 바늘이 고장인 것 같은데 수리가 가능합니까? 수리 가능합니다. 예. 이 부분들은 뒤쪽에 연료 탱크에 있는 게이지를 갈아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게이지 자체가 완벽하게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은 이 연료가 얼마큼 나 있는지 정확히 운전석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역시 이제 동물적 감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교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3093번님. 타이어 공기압이 앞과 뒤가 38394042 이렇게 나옵니다. 한낮에는 43까지 나오는데 괜찮은 건가요? 하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네 바퀴의 그 타이어 공기압 상태는 일정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개 모두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차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차의 종류에 따라서 앞바퀴하고 뒷바퀴의 구경이 틀린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적정 공기압 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자기 차의 앞 도어 쪽 있죠? 도어 쪽 모서리 쪽에 자기 차에 맞는 공기압이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없으면 보통 이 연료 주입하는 뚜껑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주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여름철, 겨울철 공기압을 약간씩 차이를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고요. 적정 공기압이 제일 중요한데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40에서 40 PSI가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구, 41리 이렇게 네 바퀴 틀리잖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또 요새는 차가 5년 전부터 나온 차는 TPMS라고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운전석에서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뜨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뜨게 되면은 역시 공기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바퀴에 대한 공기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개 모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가까운 정비업소 가셔서 바람 맞습니다. 일정하게 본인이 넣으셔도 되고요. 서비스니까요. 그냥 넣어달라면 그냥 넣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488번님. 여름철 창문에 서리가 껴서 뿌옇게 변하는 거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창문 열고요. 바깥하고 안에 공기를 비슷하게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면 없어집니다. 창문 살짝만 열어도 맞습니다. 서리가 많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겨울철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 서리 끼고 이제 여름철은 김서림이 많거든요. 이때는 에어컨을 앞유리 쪽으로 해주게 되면 빨리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아까 말씀 스프레이 계통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내 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낀다 그러면은 이 스프레이 뿌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하나 구비를 하셔서 미리 뿌려놓게 되면은요 김서림이나 아니면 서리 같은 거 미리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 궁금한데 이런 김서림 방지용 스프레이도 있고 있습니다. 비 오면 코팅 스프레이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리에 여러 개 뿌려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화학 작용이나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뿌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김서림은 안쪽에다가 뿌리고요. 발수 코팅은 바깥에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가 틀리고 용도나 중첩에서 뿌리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날씨는 오늘 낮까지 덥겠습니다. 서울, 광주, 강릉 32도고요. 대구가 34도인데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시길 바랄게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